오늘 영상은 딱 이거예요. 사랑이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우리 뇌가 켜는 네 개의 스위치에 가깝다라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심장도 막 뛰고 계속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렇죠. 그럼 왜 사랑이 시작될 때 이렇게 강렬하게 느끼는지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딱 15분만 틀어만 놓고 어, 왜 우리의 사랑이 연애 초반이 설레임으로 가득한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 상대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지, 그리고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고 자꾸 떠오르는지, 왜 시작할 때 우리의 조심성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지, 이게 한 번에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 막 시작하는 관계가 있든 오늘 영상은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지? 조금 더 편안하고 이해하기 쉬워질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을 기록하는 토니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빠지거나 사랑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 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진짜 내 뇌가 먼저 움직인 거구나 라고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였는데요.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 몇 번 대화를 좀 나누다가 친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 사람에게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건 그 만났던 그 시간도 참 좋았는데 뭔가 만나기 전이랑 만나고 난 그 다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더 깊게 짙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지? 같은 생각이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이 나고, 만난 다음에도 집에 와서도 그 사람과 했던 대화, 그 사람의 웃음, 그 사람과의 이런 신호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내가 이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자, 이제부터 그럼 왜 그런 감정과 생각이 드는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도파민의 역할입니다. 먼저 사랑의 시작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건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용어가 어려우니까 어렵게 말은 하지 않을게요. 도파민은 뇌가 뭔가가 참 중요하게 만들 때 쓰는 그런 엔진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뇌의 보상과 동기 시스템에서 쓰이는 뇌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은 뭔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라기보다는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같은 끌림과 동기를 만드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신호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커지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한다 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시작될 때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집중이 정말 잘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건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오는 신호 하나하나에 마음이 딱딱 반응하게 됩니다. 이건 감정이 깊어졌다기보다 우리 뇌가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참 중요해 라고 표시를 해두는 과정에 가까워요. 과학적으로는 이걸 사일리언스 태깅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로 풀면 별표, 뭐 중요 표시, 형광펜 쫙 긋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반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뇌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의미가 있지 않구나
하고 조용히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 도파민 반응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시스템들이랑 같이 묶여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하나로 사랑이 시작된다 라기보다는 도파민은 그저 우리의 사랑의 시작에 스위치를 켜는 경우가 많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뇌에는 도파민을 만드는 구간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BTA라는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도 불리는데 쉽게 말하면 보상 레이더 센터 같은 곳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잊으셔도 되고요. 이름은 중요한 건 보상 레이더가 켜졌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죠. 별것도 아닌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 그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다른 일 하다가도 마음이 계속 거기로 흘러가게 되죠. 사랑의 시작은 이렇게 뇌가 먼저 우선순위를 재정렬, 정확히는 중요도를 표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중요도를,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의 연락 하나에 하루가 달라졌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날들이 있었죠. 도파민이 불꽃 같은 역할을 한다면 사랑이 오래 가려면 그 불꽃이 온기로도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때 뇌가 더 쓰기 시작하는 물질이 바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유대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알고 계시는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옥시토신은 관계의 안정감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서 연결되기 쉬워요. 손을 잡을 때라든지 포옹을 할 때, 그리고 눈을 보면서 천천히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괜찮다, 우리 참 편안하다 라는 감정을 서로 오고받을 때, 이때 우리는 흥분감보다는 편안함, 신뢰, 정서적 연결감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한 문장만 더 붙이자면은 옥시토신이 무조건 좋은 감정만 키우는 게 아니고요. 내 사람을 결속을 진하게 만드는 만큼 낯선 대상에게는 살짝 경계를 올라가게 만드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시토신은 한마디로 관계의 결속력을 진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설렘도 느꼈겠지만 편안함도 함께 느껴진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소프레신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마음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들이, 이런 감각들이 생기죠. 아, 이 사람은 내 편이다.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우리가 뭔가 한 팀 같다. 다양한 연구들에서는 이 부분이 사람마다 차이가 꽤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누군가는 이 스위치가 빨리 켜지고 누군가는 이 스위치가 천천히 켜진다 이건데요. 즉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이 뛰는 감정에서 마음이 기대는 감정으로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우리의 안정감과 유대감을 만들게 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다음은 왜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지? 왜 머릿속에서 계속 그 사람이 떠오르지? 여기에는 세로토닌이라는 시스템과 참 관련이 깊어요.
연애 초반에는 균형이 달라지게 되면서 생각과 관심이 특정 대상에게 집중되고 느낌이 커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연애 초기의 몰입이 강박적 사고랑 비슷한 양상으로 관찰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한 줄만 더 정확하게 첨언하자면 초기에는 세로토닌 쪽 균형이 조금 내려가거나 흔들리면서 반복 생각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세로토닌 하나가 아니라 뇌 컨디션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몰입이 커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사랑이 시작되면 우리의 뇌가 브라우저 탭을 딱 한 개만 크게 켜두는 것과 비슷해요. 원래는 막 일 탭도 있고 친구 탭도 있고 취미 탭도 있고 가족 탭도 있고 여러 개의 비슷한 크기로 여러 개의 탭이 열려 있는데 사랑이 시작되면 그 사람의 탭이 엄청 크게 열려 있고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탭들이 상대적으로 작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개념을 알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랑에 빠졌을 때 내가 왜 이러지? 나 미쳤나 봐 라고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탭이 되게 집중하고 커지는 시기구나 라고 좀 더 자신을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의 균형의 변화라는 게 관심이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 몸이 신기한 것 같아요. 마지막은 자주 등장할 편도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편도체는 흔히 경보 장치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위험을 감지하거나 긴장과 경계를 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사랑에 빠질 때는 이 편도체라는 기관이 뚝 꺼진다기보다 그 경보를 다루는 브레이크가 조금 더 잘 잡히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는 전두엽과 편도체의 사이의 균형과 밸런스가 바뀌는 거고요. 경보를 다루는 브레이크가 조금 더 잘 잡히는 쪽에 가깝다고 봐요. 이거는 뭐 어려우니까 잊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상대의 좋은 점이 더 크게 보이고 낯선 부분도 일단 시작하고 보자 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보가 항상 최대치로 켜져 있으면 누군가랑 연결되는 게 참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뇌가 이렇게 말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일단 가까이 가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요. 즉 사랑은 경계라는 게 사라진다기보다는 누군가와의 연결을 위해 우리의 경계심의 톤이 살짝 조절되는 과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좋게 해석하는 회로가 켜지게 되면서 우리의 위험 반응이 살짝 눌리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편도체 조절은 우리의 경보 장치가 조금 조절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고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사랑은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우리 뇌가 누군가와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작동하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문장만 더 얹어 볼게요. 그래서 사랑을 느낄 때 감정적 진폭이 커지게 되는데 그건 내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진화적으로 설계된 생리적 반응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게 살아남을 수 있게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밤은 우리의 사랑이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 뇌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하고 살짝 가볍게 이해해보는 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은 사랑이 딱 시작될 때 어떤 반응이 가장 먼저 느껴지는지 궁금한데 댓글로라도 짧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에 참고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랑 연결해서 이별 후에 왜 금단 현상처럼 미친 듯이 힘든지, 특히 왜 밤만 되면 더 그 증상이 심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감정을 기록하는 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